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장도 보면요, 개인만 사들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진짜 그렇게 강세가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견조한 시장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오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소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긴 한 수요일장인데, 코스피도 코스닥도 현재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도 좋고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이 장 초반에는 폴란드 미사일 사태에 좀 불안한 시장 지났죠. 그래도 현재는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코스닥은 상승 전환해준 모습이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사료와 방산주들 그리고 콘텐츠와 수소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오늘도 저희가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전망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뽑은 8개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한일사료 대 형지 INC입니다. 자, 사료주와 의류주가 맞붙게 되는 1라운드의 대결인데요. 먼저 한일사료의 경우에는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사료, 비료주들의 환상적인 플레이, 그 중심에 서 있던 종목이죠. 참 많이 내려가서 이 바닥 잡아가라 싶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형지 INC가 상대로 나왔는데 요새 의류주도 주가 통통 오르고 있습니다. 견조한 실적과 함께 겨울 한파에 대한 우려감으로 의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두 자릿수 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형지 INC거든요. 자, 한일사료 대 형지 INC의 대결은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콘텐츠 대장격인 종목과 엔터주 대장격인 종목이 맞붙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SM의 대결인데요.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오늘 엔터와 게임 그리고 콘텐츠주들 강한 모습이죠. 그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 행진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한편 SM은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3분기는 물론 4분기에도 꾸준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성에너지는요, 올해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모조리 폭등을 하게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주들 언급이 워낙 좀 많았죠. 그 중에서도 대성에너지, 가스 관련해서 움직임이 크게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해지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가 출전을 했죠.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 부품을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다들 부진했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도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도 나오고 하면서 주가도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성에너지와 하나머티리얼즈의 대결은요, 3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2차전지 관련주죠. EM플러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수소 관련 이슈로 더 부각받는 부산주공의 대결입니다. 먼저 EM플러스는 2차전지 신소재 공장에서 자체 개발한 2차전지 핵심 소재를 본격 생산한다는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주가 강한 모습이고요. 부산주공은 네옴시티 관련 그린 수소 이슈와 함께 3분기 흑자 전환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미국의 CPI, 이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정점을 좀 찍은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산타 포즈 랠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12월에 시장의 강세, 우리가 산타 랠리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 이걸 포즈라고 하니까 산타 포즈 랠리, 12월에는 상당히 시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볼 텐데, 자, 먼저 김혁일 전문가께서는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산타 포즈 랠리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어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죠.
있었죠. 예.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나온 이슈가 새벽에 이제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폴란드에 떨어지면서 네, 이제 두 두 명이 명이 사망했다. 죽었다. 네,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상원 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러한 이 러시아의 행동은 나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침범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나토에서 출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또 다시 상황이 좀 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이야기가 전쟁 나는 거 나왔습니다.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어요. 나토가 참전을 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그렇죠. 이제 또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거 섬찟한 일이거든요, 네, 정말. 섬찟한 일인데 다행히 이제 방금 속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아, 러시아발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폴란드를 공격할 이유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선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CPI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물가 피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500포인트, 코스피가 이제 2,500포인트에 좀 도달을 하면서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확률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워낙에 이제 CPI나 PPI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예.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상태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없거든요, 시장이. 그러면서 네. 이제 12월 FOMC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12월 말에 이제 금통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만한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12월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계속적으로 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네. 되고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을 진행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크게 뭐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웬만한 그림은 지금 다들 그리고 네, 있는 거죠. 거의 다 그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또 뭐 물가도 이제 크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또 중소형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잘 선별해서 매매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에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살타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미사일 소식이 갑자기 터지게 되니까 많이들 불안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하게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12월까지는 어떤 변수가 있어도 시장은 잘 버텨주지 않을까 긍정적인 미래를 좀 그려보는 김혁일 전문가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임겸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에 있던 좀 조정 일시적인 조정이고 좀 산타 포스랠리 좀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어제 오늘 장은 조금 쉬어가는 장이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네. 또 내일 그 빈살만 왕세자가 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오네요. 옵니다. 네, 오니까 이제 우리 증시에도 좀 분위기 전환,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고 해서 뭐 네. 주가가 급등하거나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분위기, 그렇죠. 풍풍적인 부분은 상당히 플러스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재산이 1,000조가 넘고 지금 네. 매우시트 700조 달려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어떤 세수가 없습니다. 어후.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3대 지수, 이제 세 가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소비자, 생산자, 제조업. 그렇죠. 이 모든 지수가 그래도, 뭐 아주 월등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아진 거. 그러니까 예전에 예년 같은 경우는 큰 이게 이슈는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맞아요. 너무 경제, 증시가 침체되고 억압돼 있다 보니까 약간 예상치보다 나와 있는 것조차도 시장은 뭐 환호를 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터널을 들어가면 끝이 안 보입니다. 맞아요. 빛이 안 보인다. 왜 그러냐? 이 터널이 굴곡진 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굴곡진 데를 회전을 꺾어지면서 네. 빛이 저 터널 끝이 약간 보이는 빛이 그럴 때는 바늘처럼만 보여도 예. 갑자기 막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제 빛이 보이는 그런 네. 이제 상황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저점 구간 바닥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확인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수 이 경제 지표가 조금 예상보다 좋게 나오니까 또 연준 인사들도 이제 금리 조절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제 보면 유통업체도 실적도 좀 좋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연말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산타랠리도 있고 하니까요. 수면 아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연말까지는 이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이제 가상화폐 문제가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그 FTX 사태가 네.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 단순히 거래소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관된 기업들 섹터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에 따라 영향이 가기 때문에 거기 투자한 쪽도 많이 있을 그렇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 공화당이 이번에 이제 상원까지 장악을 했더라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법안도 제출하고 아하.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과 이 법안이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지금 주춤하면서 이제 최대 거래소 FTX가 지금 뭐 부도 네. 이런 부분까지 아, 나오다 세계 보니까 3위였는데도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블록체인은 이제 다가올 대세고 어차피 이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네. 기다리는 부분인데 이제 가상화폐와 소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충돌돼 이런 게 좀 시장에 좀 악재인 부분이 있고요. 방금도 이제 미사일 부분이 나왔는데 네. 제발 러우 전쟁이 확전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맞아요. 오래 가냐고요, 이 얘기가. 이게 빨리 이제 종전되고 이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인플레이션도 약간 둔화됐으니까 종전 부분이 해결된다면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증시가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네. 악재의 거의 50% 정도는 단번에 네. 순환할 수 있고 반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빈살만 왕제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당분간 이 분위기로 간다면은 네. 증시는 조금 훈풍을 달 수 있다. 네. 연말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FTX 사태, 가상화폐 쪽의 시장에 변수도 있겠고, 올해 늘 깔고 가는 변수이긴 합니다만, 전쟁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점쳐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대결 들어가 보죠. 8강의 1라운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는요, 바로 한일사료 대 형지 INC의 대결입니다. 한일사료 정말 올해 대단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형제 INC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울 전문가님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처음부터 좀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한일사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쉬고 있었던 한일사료를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 저는 형지 INC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부터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됐습니다. 네. 의견들을 하나씩 들어보죠. 김혜울 전문가님, 선택이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일사료를 골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던 이유는 감이 좀 옵니다. 이게 워낙 강했던 종목이고, 그쵸. 많이 쉬었기 때문에, 설마 또 가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선택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두 종목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이 곡물 테마로 인해서만 이제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종목이고. 테마 있을 때만 또 확 올라오고 그렇죠. 또 테마가 있을 때만 많이 네. 올라오고 형제 I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테마가 있을 때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예전에는 뭐 정치 테마 그렇죠. 거의 이제 정치 테마로 많이 엮였었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고 이제 항상 곡물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저는 접근을 아예 안 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사료를 고른 이유는 네. 일단 형제 INC의 재무 상태가 저는 많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차입 의존도가 40%가 넘어갔습니다. 네. 보통 이제 30% 정도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가 넘어간 만큼 지금 현재 이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좀 많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유증을 좀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증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운영 자금과 상환 자금에 몰려 있었습니다. 빚 갚는데? 네, 빚 갚는데 이제 몰려 이거는 있었죠. 그것도 이제 예. 약 한 200억 정도였는데 상환 자금이 180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상승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최근에 이제 FNF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물산도 그렇고 네. 우류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CPI도 낮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수요 심리가 다시 한번 조금 소비 심리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형제 INC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이제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네.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 향으로 해서 이제 뭐 미사일을 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발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러시아 거 아니었구나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제발.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러시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누구 거예요, 그거? 아, 그럼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러면 이제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서 곡물 관련주들은 오늘 또 수급이 들어간 만큼 한 차례 트레이딩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두 종목은 그나마라는 이제 키워드가 조금 될 것 같고 네. 그나마 한일 사료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윤겸 전문가님 또 반대로 네, 골라주셨는데. 한일사료 형제 INC 저도 선택하는데 좀 까다로웠습니다. 아, 이게 어떤 네. 쪽을 선택을 좀 고민하다가 형제 INC로 갔는데 네. 한일사료 말씀드리면 뭐 아시겠어요? 아실 겁니다. 네. 그 저기 러우 전쟁 이제 발발하면서 네. 7연상 했습니다. 정말 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을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두고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네. 그 다음 날 보면 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상한가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날 보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템버거 종목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그때 좀 약간 있죠. 거의 네. 황당함을 느꼈던 종목이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망설이다 못 들어가신 분, 네. 뒤늦게 들어가셔다 물리신 분들 네.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급락 빠지면서 네, 지금 저쪽 맞아요. 구간에 와 있고 약간 저는 이제 한의사료 같은 모험성, 뭐. 모험을 좀, 다가기에 모험스럽다. 시장도 지금 모험 같은데 네. 종목이 모험이면 예. 그 곡물주도 저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 이제 이슈에 의해서 좀 네. 급등하고 갑자기 빠지는 그런 종목이고 상황이 또 예전 같지는 지금 않는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열병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러시아 네. 곡물 수출 부분 이제 그것도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인데요. 약간의 이제 모험성과 예전에 그런 이제 7연상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트라우마 부분이 네. 그때 보유자의 영역이었던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지금 매출 부분이 좀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또 형제 INC 같은 경우 이제 그 이커머스 쪽에 또 네. 진출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거 MZ 세대 공략에서 무신사 브랜드 인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의류 쪽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네. 확장하고 아, 미래를 볼 만한 요소들이 그렇죠. 있군요. 이익 부분하고 영업 개선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개선되면서 의류 쪽은 앞으로 좀 더 이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더 여지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긴 하나 네. 저는 섹터 종목에 있어서 이제 곡물주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형제 하이엔시로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의견이 좀 다르긴 했지만 네. 굉장히 미세한 차이였다는 그러네요. 게 설명 들어보니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네, 같은데. 와, 말 그대로네요. 은수야 촉이 좋아요. 자, 한일사료가 48 나왔고요. 형제 INC 50입니다. 야, 이거 승부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승부였네요. 시청자분들 같이 고민이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승자는 형제 INC가 됐고요.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이었죠. 한일사료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고 다시 네.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좀 주요한 가격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6,9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사료 현재 5,980원 구간이네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6,9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콘텐츠 관련주 대 엔터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SM의 대결인데요. 오늘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군들 좋네요. 콘텐츠주, 엔터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주들 강한 가운데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외가 될 수 없죠. 강한 종목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올라왔고요. 그리고 맞붙는 종목 바로 SM, 엔터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 강세도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SM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이 종목 또한 좀 고르기 좀 막상막하였습니다. 맞아요. 네. 미세한 차이로 저는
SM을 SM으로. 알겠습니다. 자, 엔터의 손을 들어주신 윤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김행일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는 밀고 가겠습니다. 오늘 SM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공언을 딱 해주셨습니다. 자, SM으로 밀고 가신다. 자, 어쨌든 뭐 두 분의 지금 선택의 강도면에서 좀 다르긴 한데 네. 둘 다 선택이 마찬가지로 SM으로 나왔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어떤 점에서 좀 선택이 어려우셨나요? 참, 이제 엔터하고 드라마. 예,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좀 실적 부분. 네. 실적 부분에서 SM을 좀 더 점수를 두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제 길 픽처스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지분을 100% 이제 인수해갖고 드라마 쪽에 이제 시너지를 이제 극대화하려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콘텐츠도 이제 다양하게 하고 다각도로 이쪽에 드라마 이쪽 부분에서 시너지를 좀 내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또 자금 확보도 하고 이런 부분 이제 좋고요. 근데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엔터 4대 그 메이저사 중에서 그렇죠. 가장 그 실적을 좋게 SM이 그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SM은 뭐 특별히 변수도 별로 없어요. 네네. 아티스트들이. 하이브 같은 경우, JYP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하이브는 또 이제 BTS. BTS 그 이슈가 이제 또 있고. 군입대 네. 문제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기대보다는 좀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SM은 이제 실적도 좋고 또 이제 그 이수만 총괄회장이 하는 라이크 기획 네. 그것도 독자에서죠. 맞아요. 그거하고 이제 분리해서 네. 분리해서 이제 전문화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3분기 영업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향후 이제 엔터테인 쪽도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완화되고 이제 공연 문화가 더 활성화된다면은 SM 쪽은 좀 더 실적과 매출 부분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SM 쪽으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의 근소한 차이의 우위를 주신 윤겸 전문가의 의견이었는데요. 네, 김행일 전문가님은 또 고민 없이 또 SM으로 가주셨거든요. 확실히 네. SM이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 3분기에 이제 굉장히 좀 플랫폼들을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 캐파를 늘려 나가는데 주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3분기에 이 플랫폼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플랫폼을 확대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 엔터 쪽 그리고 이제 컨텐츠 쪽에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스튜디오 드래곤도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M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일전에 엔터사들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매물대가 워낙에 좀 두텁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수급이 쏠릴 때가 아니면 이제 수익을 보기 힘든 종목들이다. 지금 차트만 봐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윤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라이크 기획이 이 올해 상반기에 수수료를 챙긴 게 한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했을 때 연간 한 200억 정도는 증액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소속 이제 아티스트들과 재계약을 이어 나가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또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도 재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적 성장성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또 이 이전 매물대 고점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훨씬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S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 다 SM을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네, 마찬가지군요. SM으로 의견이 많이 갔습니다. 62%의 득표를 냈고요. SM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관에서는 윤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차트상 보면은 이제 7만 5천 원대가 네. 매물대가 좀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로 잡으시면 어떨까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차적으로 7만 5천 원으로 윤경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대성에너지와 하나머티리얼즈의 대결입니다. 에너지주 그리고 반도체주의 대결인데요. 대성에너지, 올 한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나오면서 참 에너지 관련주들 이야기가 많았죠. 그중에서도 가스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대성에너지 바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가스 가격과 연관성이 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도 보시면 여기 반도체 소재 부품 만드는 쪽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뷰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거죠.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게 되면서 주가도 최근 장에선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대성에너지와 하나머티리얼즈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이거는 하나머티리얼즈로 가야겠죠. 네. 네, 하나머티리얼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네, 이번 궁금한데요. 종목도 의견이 좀 일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로 가겠습니다. 가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하나머티리얼즈를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대성에너지가 참 올 한해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애매할까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뭐 역시나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 겨울에 사실 이제 우려감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제 뭐 겨울에 이상한다고 돼 쓸 이제 이 가스가 부족하다라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유럽이 따뜻합니다 지금 올해. 네, 그러면서 따뜻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가스를 쓸 일이 많이 없고 그러면서 이 가스 요금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 사용량이 대폭 줄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하나 보게 되면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이 수혜를 받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장 또 대표적으로 GS라는 종목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러한 이 가스 관련주들은 직접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에 연관이 되기보다는 이제 이 천연가스 가격은 정부에서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GS나 대성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상 네. 연관이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해서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 SiC 링, 실리콘 링인데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에 좀 필수적인 제품이고 굉장히 고부가가 가치가 높은 상품이에요.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쪽은 미세 공정화가 굉장히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머티리얼즈의 이런 성장도도 굉장히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 네, 나오는 거군요. 성장도도 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요새는 좀 감산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이제 계속해서 증설을 이어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어떻게 이제 보면 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꾸준하게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고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성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업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좀 여태까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이제서야 조금 좀 출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하나머티리얼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하나머티리얼즈 한때는 정말 66,000원 뭐 이렇게도 가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성장성 기대감은 좀 확실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공급망 대량 교란에다가 이제 뭐 디램 가격 하락. 거기다가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재고 물량이 엄청 지금 많다고 합니다. 이 안 좋은 소식 때 지긋지긋해요. 앞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이 예. 좀 많긴 하나 지금 주가는 과대하게 지금 떨어져 있다.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아주 국제적 글로벌 기업이죠. ASM인가요? ASML. 이제 CEO가 와가지고 또 이재용 회장하고 만나면서 네. 한국 반도체 부분에서 2,400억을 투자하겠다고 또 우리 한국이 또 반도체 전 세계 또 국가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투자 부분도 나오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다. 네.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큰 대내적 악재만 없으면 여기서부터 좀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요건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이 부분에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좀 이 투자 규모를 축소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쪽은 증설하는, 좀 증설하고 더 공격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최근 또 주가도 좀 하나 머티리얼 좀 많이 올라왔고요. 대성 에너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150달러까지 간다는 이제 일부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거의 또 반토막 나다시피 지금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좀 안 좋으면서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이 수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원유 부분이 이제 수요가 많이 나면서 유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천연가스도 관련해서 같이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전쟁 났을 때 이제 천연가스 이쪽 대성에너지도 상당히 올라왔다가 그 뒤로 빠졌는데 아까 전에 유럽 말씀하셨지만 유럽이 올 겨울은 버틸 만한 비축량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내년 봄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대성에너지 같이 이제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려면은 내년 봄은 돼야지 네. 시간이 좀 한 3, 4개월 정도 필요하다. 그거 버티기 쉽지 않아요. 예, 그때 갔을 때 좀 빚을 예. 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으로서 물론 반도체 업황도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하나 머티리얼즈의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가 두 분 선택을 모두 받았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바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여기 완전히 쏠렸네요. 대성에너지는 이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네요. 12% 득표했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88%를 가져갑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대성에너지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다음 매물대 12,100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접근을 한다면 천연가스에 대한 시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 다시 접근해 본다면 천연가스 얘기가 나올 때 좀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12,1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 관련된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EN플러스와 부산주공의 대결인데요. 자, 먼저 EN플러스의 2차전지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를 본격 생산한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부산주공인데요. 이 종목 이전부터 수소 관련주로 계속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이번에 3분기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윗골이 조금 달긴 하지만 아직도 20% 위에 있는 모습인데요. EN플러스 대 부산주공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EN플러스는 너무 많이 오른 탓일까요? 지금은 살짝 좀 내려온 모습인데 부산주공은 또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따 좀 말씀드릴 네. 텐데요. 네. 우선 선택은 EN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N플러스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아마 윤견 전문가님하고 같은 의견일 것 같거든요. 예, 네. EN 플러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약간 눈빛 통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EN플러스 골라주신 이유를 잘 들어볼 텐데요. 윤겸 전문가님, EN플러스가 선택해주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신소재 공장을 이제 확대하면서 준공을 좀 했습니다. 네. 이 기업의 이제 그런 이제 기술력 부분하고 이제 자체 개발한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네. 공장까지 진설하면서 지금 뭐 주도주가 없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섹터 종목들이 이제 준 주도주로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EN플러스가 여기에 부합하게 네. 공격적인 적극적인 투자, 공장 진설 이렇게 하면서 생산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매출과 실적에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도 뭐 굉장히 올라왔었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있고요. 부산주공은 솔직히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 동전주의 네. 면모를 이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튀어오른 거 예, 예. 이게 길게 갈까? 이 의심이 좀 든다는 그래도 거죠. 이제 3분기 영업 실적 흑자 전환하고 차량용 부품 수주가 확대가 되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일단 부산주공 같은 경우 이제 동전주를 벗어나려면 네. 1,000원을 이제 오버해서 네. 좀 더 치고 나가고 어떠한 이제 매출 실적 규모 영역을 아직 좀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된다. 키워야지 동전주의 약간 그런 이제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역시라도 EM 플러스가 지금 네. 이제 대세인 2차 전지 그런 섹터 종목 순환에 있어서 거기에 흐름에 편승해서 네. 공장 준공 증설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기술력도 좋습니다. 네. 거기 부품, 2차 전지 부품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선 점수를 EM 플러스로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하락하는 거는 뭐 지금 너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조금씩 담아가면서 다음 목표가까지 네. 들고 가셔도 문제가 없을 듯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일 전문가님께서도 EM 플러스 골라주셨는데 역시 2차 전지 시장이 좀 주도주로 봐도 되겠죠. 2차 전지 관련된 네. 이슈가 네. 상당히 좀 크게 적용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그린이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린이즈라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음극재 원료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음극재 원료를 활용한 배터리 시장이 이제 2030년까지 약 20조 가까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러한 기술력 성장성, 뭐 그다음에 새롭게 또 공장을 준공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약간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소방차 제조 업체거든요. 네. 그러다가 바이오 쪽으로도 한번 진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핀 쪽으로도 한번 진출을 예. 했었습니다. 여기저기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좀 성장 동력을 찾았는데 네. 실패했었던 이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기업이었죠. 다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5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을 보니까 한 1,300%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130% 아니고요. 네, 그만큼 네. 이제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마찬가지로 조금 좋지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불안하네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이제 갖고 있던 게 한 800억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요거를 좀 처리를 해서 시총보다 높네요. 네, 네, 상환도 좀 하고 이제 좀 사업도 늘려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흑자 전환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워낙에 이 글로벌적으로 완성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쪽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한 수준이다라는 점. 빚도 갚아야죠. 네, 네. 빚도 갚아야 되고 아직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수소 트럭 관련해서 이제 부품 관련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건데, 수소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굳이 많죠. 부산주공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종목은 EM 플러스로. EM 플러스로 EM 플러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 역시 EN 플러스로 귀결이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 이번에 박빙의 대결이 됐는데, 와, 부산주공이 우위를 가져갑니다. 오늘장 워낙에 강해서 아마 상한가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부산주공이 57%,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쏠리긴 했지만,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EN 플러스로 모였기 때문에 일단 4강으로 올리는 종목은요, EN 플러스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주공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경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아까 전에 언급드린 이제 동전주를 탈피하는 네. 상한가를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네. 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서로도 꽤 먼데요. 예, 네, 멀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네. 1차 목표. 예. 알겠습니다. 부산주공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잡아주셨네요. 현재 785원인데 일단은 1,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의류 관련주 대 엔터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지 INC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의류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주 상승 분위기 속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지 INC가 4강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와 맞붙는 종목이 엔터주에서도 대표되는 종목 SM입니다.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라이크 기업 분리 이야기가 크게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형지 INC와 SM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바로 확인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망설이지 않고 SM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공언해 주셨던 대로 SM 쭉쭉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는 SM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두 종목 다 마침 또 윤겸 전문가님 선택받고 올라온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네. 당연히 SM으로. 당연히 SM. 오늘 SM 기세가 알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형지 INC에 대한 코멘트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저는 당분간은 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행복세로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네. 종목별 굉장히 움직임이 조금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형제 INC가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재무 구조 자체가 약간은 의문점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만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또 순식간에 빠지겠네요.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어떤 이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지서야 출발하는 SM에 비해서는 그래도 메리트가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SM을 선택하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SM 골라주셨는데 좀 실적적인 측면이 좀 강한가 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종목 다 리오프닝의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둘 다 리오프닝의 특성은 틀리지만 예.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제 또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지금 장세가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장세 아닙니까? 맞아요. 약간 투심이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뒤고 반등하고 기술적 반등에서 좀 올라오긴 하나 좀 불안한 투심이거든요. 서로 눈치 게임 하고 네. 있는데 언제 팔까, 이거. 또 순환 돌아가면서 섹터가 예. 이제 올라가면서 또 이 수익을 줄 때 챙기는 네.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그 이제 형제 INC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차익 실현 매물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고요. 불안한 요소가 있기 요거 때문에. 있고 또 이제 실적은 좋으나 단점은 이제 재무 구조 이런 부분이 이제 상반되는 그런 네. 양면성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제 수익을 더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이제 가능성과 기대가 더 되고 기업들의 이제 지배 구조를 갖다 개선하고 나서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좋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또 네. 있고요. 이런 부분하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연 문화 지금 최근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약간 이제 주춤하긴 하나 맞아요. 시간이 또 흐르면서 또 이제 공연 문화가 또 활성화되고 또 내년에 또 신인 가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제 배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과 지배 구조 또 재무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히 SM에게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 오늘 뭐 아주 가벼운 그러네요. 승리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고요. 시청자분들도 SM을 골라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오늘 뭐 가장 압도적인 승부였지 않나 싶네요. SM, 9대1입니다. 90%를 득표하게 되면서 SM이 만장일치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형지 INC 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보는 게 좋을까요? 차트 잠깐만 네, 잠깐만요. 차트를 좀 형지 확인해 INC요. 보시죠. 예. 현재 네네. 2,735원이네요. 3,300원까지 1차 네. 목표가를 잡아도 무리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형지 INC 현재 10%좀 가까이 오르고 있죠. 3,3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윤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반도체 대 2차 전지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 맞붙여 보도록 하죠. 자, 하나머티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만드는 종목인데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주가도 그래서 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EN플러스 이 종목은 오늘장 자체는 좀 불안합니다만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본격 생산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와 EN플러스의 지금 이 순간 붙여본다면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하나머티리얼즈 좀 많이 내려온 종목이고 EN플러스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EN플러스는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하나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8강전 외에는 거의 네.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 머티리얼즈로 가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 다 하나머티리얼즈를 골라주셨습니다. 역시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김영일 전문가님 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EN 플러스는 워낙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조금 더 한동안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두 종목 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이미 것 같아요. 오늘,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종목이었거든요. 아,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벌써? 네, 뭐 이제 지금 오늘 나온 이슈 공장 준공 말고도 그동안에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지금 이제 하나 머티리얼스도 사실 어느 정도 매물대에 부딪힐 만한 그런 이제 구간에 도달하기는 했어요. 꽤 올라왔어요. 최근에, 반등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물대를 부딪히고 눌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EN 플러스는 눌리더라도 그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 머티리얼스는 눌린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 그 있을 것 얘기인 같습니다. 즉슨 EN 플러스를 할 바에는 다른 2차 전지로 간다라는 EN 플러스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의 실적은 적자 상태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최근에 사업들이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기간이 좀 길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 머티리얼스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네. 상태잖아요. 때문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김명일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 머티리얼즈 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기업이죠? 그동안 이제 큰형님께서 네. 주도주 반도체 큰형님께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계시는 괜찮으셨어요, 그분이. 주도주인 2차 전지가 그 역할을 네. 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 보시면 EM 플러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에 좀 최근에 거의 2배 올라왔죠. 올라와 있고 투심이 저런 상황에서 이제 진입한다는 것은 야수의 심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보통 야수도 아닙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고요. 네.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는 충분히 이제 바닥을 딛고 추세 전환하는 차트상 그림입니다. 네. 아까 전에 시각, 그 반도체 그 기술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꾸준히 이제 기대감과 성장 매출이 나올 거다. 지금부터 이제 뭔가 큰형님께서 누우셨다가 네. 이제 몸져 누우셨다가 좀 슬슬 어깨를 펴고 양반다리 슬슬 하시고. 이제 어깨를 펴고 올라오실 상황이니까 이제 네. 동생이 조금 자리를 양보해주고 이제 주도주인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야지 네. 전반적인 증시에 훈풍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 머티리얼즈를 선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비단 뭐 지금 이 선택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주들이 승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좀 그러네요.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즈 두 분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택도 이쪽으로 갔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M 플러스 정말 기세가 좋았는데 이제 꺾이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이에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거의 9할에 득표를 하면서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EM 플러스 벌써 오늘 좀 조정 나오는 모습인데요.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EM 플러스요. 예. 네, 차트를 좀 EM 확인해 플러스는 이제 주시죠. 1차 목표가를 매물대가 좀 몰려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그 위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데 네. 8,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M 플러스 8,0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박의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엔터주의 대표 종목 SM이 먼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오면서 주가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반도체주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슬슬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일까요? 주가도 어느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성장성 상당히 좋은 평가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SM과 하나 머티리얼즈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결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선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이 나을까요? 네. 망설임 없이 예. SM으로 오늘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SM 뭐 파죽지세인데요. 네, 윤겸 굉장하네요. 전문가께서도 SM을 골라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님도 역시나 당연히. SM 가주시는 그렇죠. 거죠? SM 가야겠죠. SM으로 가시죠. 네. 자, 여기 공언해 주셨던 대로 끝까지 오늘 뭐 SM은
이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일단 윤겸 전문가님, 당연하다라는 평가로 SM을 골라주셨는데 하나머티리얼즈에 비해 갖는 강점 좀 언급해 주실까요? 네, 두 종목 비교하자면은, 네. SM은 이미 이제 밥이 다 돼서 뚜껑을 이제 열 차례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좀 뜸을 들이고 있다. 아, 이거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예, 이런 표현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양박자가 다 맞는 겁니다. 실적도 좋고 네. 지배구조 개선 그런 이제 회사의 내부적인 그런 이제 문제점 실적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더 탄탄히 하고 또 신인 그룹도 이제 배출하고 준비 중이고. 리오프링 관련해서도 이제 공연 문화가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지금 바로 100m 달리기 스타트라인에서 출발 자세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머티리얼즈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반도체가 좀 가야 됩니다. 네. 주도주로서 명실상부하게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네. 한번 좀 형으로서 한번 형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좀 기대는. 기대감과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은 조금씩 갖춰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반도체 업황의 문제점 네. 재고라든지 디램 가격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다. 여긴 아직 트랙 위에 올라오지 못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실에서 좀 몸 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SM 쪽으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결승전에 유겸 전문가님, 애드리브가 막 터지고 굉장하네요. 있는데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같이 SM 골라주셨는데 여기 일단 유겸 네. 전문가께서 애드립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할 말이 뭐 있을까요? 애드립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정석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확실하게 SM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역시나 이제 약간의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순환에 대한 매매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약간 모아가는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지금 구간에서 약간 네. 눌리면서 모아가면 좋은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M은 지금 이제 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당장 사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또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S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SM 두 분 다 골라주셨습니다. 야, SM이 오늘 굉장한 기세인데,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압도적으로 받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좀 해보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그 결과를 띄워주시죠.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시청자분들은 다른 선택이네요. 이거 좀 의외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가 확연하게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65%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전문가의 선택과 조금 차이가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두 분 전문가 의견이 확연하게 SM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미인주는 확연히 또 SM으로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정식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일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SM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누르고 SM이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었죠. 하나머티리얼즈부터 알아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제발 좀 반도체가 기지개 피고 좀 확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기대가 이거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하나머티리얼즈는 1차 목표가를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현재 39,100원 구간이네요. 45,000원으로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SM관에서는 김용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1차 매물대는 76,000원입니다. 76,000원을 돌파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기준을 76,000원으로 잡고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SM이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아니고요. 내일 수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시간 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